얘들아, 이번 단원은 양수근, 음수근의 개수, 그리고 부등식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문항들을 전부 다 극값과 연결해서 풀 거니까 한번 설명 잘 들어봐봐. 537번. 점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대. 접선 문제는 항상 접점으로 접근을 하지. 접점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놓는 거야.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 (0, A를 지나니까 대입을 해요.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상수함수와 요 T에 관한 3차 함수가 교점을 3개를 가져야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그려가지고 이제 그릴 때는 극대와 극소가 필요하겠죠.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아. 그걸 찾으면 0이랑 1이랑 나오거든. 그렇게 해서 1을 대입해주면 y값이 2가 되고요. 0을 대입해주면 y값이 1이 되지. 상수함수를 그어. 교점 3개 나오게. 이렇게 그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538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 이미 양수 k에 대하여 절대값 씌운 것과 k의 모든 실근의 합이 0이 된다.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떠올려봐. 뭐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꺾여 올라가서 만든 요 그래프에서의 y는 k를 그었을 때의 이들의 합이 항상 0이 될 수 있어. 라고 단언하지 못하겠지. 이 좌표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렇다면 임의의 양수 k에, 그러니까 모든 내가 어디를 그어도 모든 양수 k에 관하여 이 합이 전부 0이 되려면 3차 함수가 0 기준으로 대칭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0이 변곡점이 되게 이렇게 그랬을 경우는 절대값 씌워도 이렇게 될 거니까 항상 대칭이 돼서 0이 되겠지. 합한 게 0이 되겠죠. 대칭 구조로. 가에서는 요 모양을 따오시면 되고요. 나에서는 이제 요 점들에 대한 힌트를 줄 텐데 뭐라고 했느냐? fx의 절대값은 t. 이것의 해의 개수를 y값으로 구할 건데 그게 0일 때랑 16일 때 불연속이래. 무슨 얘기냐면 t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얘를 구했더니 절대값 fx는 0의 위아래에서 개수가 달라진다. h16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값 fx는 16의 위아래에서 개수가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절대값 그래프를 딱 세팅해 놓고 그려봐. 선들을. 어디다가 선을 그어야 위아래에서 개수가 달라질까? t값이 어디가 돼야 될까? 그래, 여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교점이 4개인데 그 위에서는 2개잖아. 그 밑으로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6개네. 그러니 이 부분이 16이고 0에서는 3개, 0보다 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 6개였죠. 아까. 개수가 다르니까 불연속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fx의 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림이 이렇게 대칭 구조이고
그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k가 된다고 해보자. 여기는 루트 3k가 되겠죠. 1대 루트 3이니까 이쪽의 근은 마이너스 루트 3k. 그럼 fx는 최고차 개수 1이라고 했고 근을 저런 식으로 가지니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k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돼. k를 넣었을 때 k제곱 빼기 3k제곱 마이너스 16. 따라서 k 세제곱이 8, k는 2. 여기다가 2 넣어주고 궁금한 것은 그냥 fx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네. 539번. 이렇게 부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 식과 마이너스 k의 교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미분해가지고 언제 0 되는지부터 찾아보자. 저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이 식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렇다면 4가 나오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3 나오고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9가 나와. 그리고 요렇게 식을 바꿨을 때 좋은 점이 무조건 0,0을 지나거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편해. 이렇게. 여기가 이제 y축이에요. 여기를 0,0이라고 놔볼게. 그럼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9 하나 잡아주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분의 13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 그릴 때 y축만 왜 그렸냐면 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의 실근 왼쪽이 음의 실근일 거 아니야. 그거 보려고 y축만 그냥 그렸어요. 이제 플러스 k를 넘겨서 만들어 놨던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저 상수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에 이렇게 닿았을 때는 둘 하나니까 만족하지 않지? 이때는 안 돼.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셋 하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괜찮아. 쭉 내려가다가 여기는 둘 하나니까 조건 만족하지 않지. 따라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상수함수는 4보다는 크고 2분의 13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으면 하나하나니까 안 되고 여기도 하나니까 안 되죠. 이때는 0개에 하나, 둘. 괜찮겠다. 쭉 내려와서 여기. 즉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분의 19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도 된다. 이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k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이고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건 1부터 9까지죠.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하면 34가 나오는 거야. 540번. 서로 다른 두 실수가 4차 방정식의 근일 때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 기억부터 보자. 알파가 근인데 미분한 것도 근이래.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을 것이고, 니은 미분한 거 두 개를 곱했는데 0이래. 그렇다면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거나 f 프라임 베타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얘를 만족한다면 기본적으로 알파와 베타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억이랑 연결 지어 생각하면 fx는 이걸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또 x 빼기 베타가 되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중근을 하나 가졌어. 나머지 한 근을 가져야 돼. 그럼 무조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그럼 이거 전부 다 실근이겠네. 허근을 갖지 않겠죠? 뭐 요거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밖에 없으니까. 디귿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가 0보다 크면, 즉 부호가 같으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 두 개는 무조건 있으니까 사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지. 만약에 이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얘를 넣었을 때랑 얘를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디귿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 이런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려져야 그래도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란 이야기를 디귿은 하고 싶었던 거야. 맞는 말인 거죠. 답은 5번. 541번. F가 이렇게 생겼고 G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요런 게 나오면 있지. F랑 G를 진짜 그려가지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한쪽으로 넘겨서 하나의 식을 새롭게 구성을 한 뒤 단순화시켜서 푸세요. 그럼 fx-gx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 값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지. 미분을 해서 그 값을 어디서 갔는지 찾을 거야. n 플러스 1로 묶이네. 근데 이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n이 만약 짝수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n이 홀수라면 x는 1밖에 없겠죠. 그리고 h 프라임 그래프 개형이 n이 만약 짝수라면 이렇게 될 거니까 hx의 개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이때 h 프라임의 개형은 이런 식이 되겠죠. n이 홀수일 때 그래프 개형이 1차 함수라는 게 아니라 1 오른쪽은 y값이 양수고 1 왼쪽은 음수다 그냥 그 뜻이야. 그럼 이걸 바탕으로 hx 그래프 개형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문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h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는 거지.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여기 1 넣었을 때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고 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 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네. 따라서 h1 값을 구할 거야. 여기에다가 1을 집어 넣으면 되거든. 계산하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2가 나오고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만 해주면 답이 나와요. n 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가능하겠죠. 답은 3번. 542번.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차수가 4차, 1차 상수면 접선 문제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아주 좋겠어요. 2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4가 ax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쟤는 0,24를 지나고 딱 4차밖에 없으니까 2차 함수랑 되게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지거든. 얘가 ax보다 크려면 ax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딱 접하는 순간까지. 요때. 요때까지는 항상 ax가 더 밑에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슬쩍 접하는 그때까지. 그때까지 ax가 계속 밑에 있지. 그러니까 접선 문제로 바뀌게 되거든. 접점을 잡아요. t, 2분의 1 t 4제곱 플러스 24 이렇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 그러니까 y는 이렇게 되고 0,0을 지나야 되니까 y랑 x에 0,0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t의 4제곱이 16이 나와서 t 값이 2인 걸 확인할 수 있어. 양수 쪽에 잡았으니까 t가 2가 되겠지. t 값을 여기 넣어서 a 값을 구하면 되거든. 그럼 a는 16이 나오지. 요때가 16이면 요때는 마이너스 16일 것이고 a의 범위를 구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찾으면 총 31개가 되는 거지. 543번 상수항 넘겨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게 그러면 이때는 근이 0이랑 2분의 3a가 나오는데 2분의 3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그림이 두 가지. 0이 중근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 0, 2분의 3a. 내가 보는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고 거기서 생기는 값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 첫 번째 그림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봤을 때 마이너스 4보다 다 크지? 뭐 이거는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문제가 두 번째 그림인데 0보다 큰 부분에서 y값이 전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극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 얘가 2대 3이니까 여긴 그냥 a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A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지. 544번 합성을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이때 근은 항상 x값을 의미하죠. 원래는 요걸 보고 먼저 이 gx라는 함수 치역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현재 gx는 3차 함수기 때문에 치역이 실수 전체죠. 따라서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대로 대입부터 할게. gx제곱에 gx 빼기 2 이게 10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지. 넘겨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gx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거야. 이때 gx의 원래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k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얘 또는 얘라는 건 합집합 개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와 얘의 교점, 이 함수와 얘의 교점을 전부 모아서 두 개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이거랑 둘의 크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k에다가 4를 더한 이게 더 크겠지.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한번 빼보면 이 상수함수 둘 사이의 간격이 7만큼만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를 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지? 이렇게. 이게 1에서 극소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질 거야. 상수함수 두 줄을 그어서 교점이 두 개만 나오게 해볼 건데 그러려면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y값을 먼저 알아야 돼. 대입해서 그냥 구하면 되지. 그 다음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이 간격보다 내가 긋는 상수함수의 간격이 더 좁아. 그러니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야. 얘는 간격이 8이니까. 그럼 생각해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간격이 7인데 교점이 두 개만 나올 수 있게 그릴 수 있을까? 밑으로 이렇게 두 개를 긋거나 위에서 이렇게 두 개를 그어야 되겠지. 그래야 교점이 딱 두 개만 생성되겠죠. 위에서 두 줄이 그어지는 경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4보다 크다 라고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고 아래에서 두 줄 긋는 경우는 4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답은 이거 또는 이거죠. 545번 절대값이 보이기 때문에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지. 그럼 이게 0이 될 때가 언젠지 한번 살펴보자. x로 묶이고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판별식을 써보면 음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0 외에는 근을 갖지 않아. 그림 자체가 여기 기준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는 거지. 따라서 fx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랑 같은 얘기야. 요 때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이거 y 값이니까. 그때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함수식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EFX 플러스 X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fx 플러스 x가 0보다 작을 때, 즉
요때죠. x값으로 치면 0보다 작을 때 그땐 부호가 바뀌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는 6x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내가 이 식들을 왜 는 k꼴로 바꿨었냐면 문제가 이 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k를 상수함수처럼 처리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한쪽으로 k를 몰아 넣은 거예요. 그럼 각각의 범위에 맞게 그래프를 한번 구성해 볼 건데 fx를 대입해서 식부터 정리할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건 1차 함수니까 뭐 상관없는데 얘는 극대와 극소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극대 극소 찾으면 이렇게 돼서 1, 5 0은 뭐 어디 있겠죠? 근데 5 넣었을 때 뭐가 나오나 봤더니 마이너스 25 1 넣었을 때 계산해주면 7 그 0,0이어야 되니까 뭐 이쯤 어딘가 이렇게 있겠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 함수를 그려주면 되고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7x를 그리면 돼. 마이너스 7x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어서 교점이 4개 나오게 해볼 거야. 여기에 그으면 3개, 그 밑에 그으면 4개 가다가 여기서 멈춰야겠지. 여긴 이제 3개 나오니까. k 범위는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가 되겠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들의 합은 21이죠. 546번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인데 미분해서 0이 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게 하는 x 좌표인 거네. 거기서 이렇게 성립된다. 극값들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거지. 그럼 그림을 그려봐봐. 극값들의 곱이 0보다 작으려면 자, x축 그려주고 이렇게 일단 음수 하나, 양수 하나 그러면 나머지가 양수가 돼야 이렇게 돼야 곱이 0보다 작아지겠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번에는 양하고 이런 식으로 극값이 0보다 작죠. 가능한 그림들을 다 그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음도 괜찮을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죠?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 함수 fx는 베타에서 극대를 갖는다. 베타에서 극대를 갖는 건 세 개의 그림 모두 만족하는 성질이니까 괜찮고 니은이 맞는지 한번 보자. 세 개의 그림 전부 다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을 보자. F알파가 0보다 크면 즉 이 그림을 말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fx는 0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을 갖니? 얘가 근일 거 아니야. 베타보다 크죠? 답은 3번. 547번. 4차 함수를 절대값을 씌웠더니 여기서만 미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여기서 근을 하나 갖는데 저 얘기를 바탕으로 4차 함수를 유추해 본다면 생긴 모양이
이렇게 돼야겠죠. 얘가 삼중근이어야 접혀 올라가도 미분이 되지. 여기가 1. 그리고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이제 있다는 거지. 기억. 절대값 fx가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 절대값 씌우면 뭐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극소. 2개. 맞네요. 니은.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 미분해서 0 되는 것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한다.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 극소를 갖는 점의 좌표를 b라고 하면 b-a랑 1-b 사이에 거리 비율이 3대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그걸 써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걸로 정리가 가능해. 근데 A의 위치가 여기여야 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걸 B의 범위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 미분했을 때 0 되는 걸 만족시키는 x는 b인데 그 값이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디귿. F0이 0보다 크면 이래. 그러면 저 그림을 뒤집어서 그냥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B였고 여기가 1이었고 여기는 A 이런 식으로 0이 뭐 여기 어디 있겠지? 이렇게 해서 F0이 0보다 크면 절대값은 F0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F0을 쫙 그려주면 뭐 4개가 걸리네요. 이거 안 맞네. 답은 3번. 548번.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를 주어진 조건을 봐가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일단 한 군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돼. 접었을 때. 그럼 생긴 모양이 뭐 이런 식이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걸려야 되겠지. 그리고 절대값 씌운 게 F1과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F-1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F-1이 F1보다는 작아야 돼. 절대값을 씌우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하려면 극대 라인이거나 극소 라인에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하려면 위에 긋거나 밑으로 그어줘야 돼. 다조건에 의해서 F1과 F-1의 위치가 결정될 건데, 그러니까 F1은 극대 혹은 극소여야 하잖아. 만약에 여기가 이제 1을 집어넣어서 F1이었다고 생각을 해 본다면, F-1은 두 점에서 교점을 생성하게끔 해줘야 되니까, 이쪽에 F-1이 있어야 되는데 다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잖아. 만약에 여기서 1,F1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다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중간에 이렇게 동동동 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림 자체가 여기서 2가 되고 뜨지 말고 닫는 거야. 이렇게 중근으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
1을 집어넣으면 3개.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개가 딱 자연스럽게 걸려. 결국은 fx 계형은 이거였다는 뜻이고 걔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지. 따라서 f0은 2가 되는 거예요. 549번. PQ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10초 동안 움직이는데 만난 횟수가 뭐니? 그렇다면 둘의 거리의 차가 요 둘레만큼 나오면 되는 거겠지. 근데 10초 동안 달렸기 때문에 저게 둘 사이 거리차가 8파이가 될 수도 있고 16파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둘 사이 거리차가 0이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얘네가 출발하고 이제 P가 막 이만큼 갔다고 쳐봐. 처음에 빠르게 가다가 좀 천천히 가서 이만큼 갔어. 근데 Q가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빠르게 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 둘 사이 거리차가 그냥 0이어도 괜찮아. 누가 더 빠른지 모르니까. 둘의 거리의 차의 절대값을 세워서 그 값이 8의 배수. 단 n이 0이어도 괜찮아. 이렇게 식을 잡는 거지. 그런 다음 안쪽에 있는 애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수 형태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식 전체에다가 2분의 5를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돼. 얘의 극값을 알아야 되니까 미분을 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t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이 식에다가 0 대입하면 0이죠. 0,0. 4를 대입하면 이 y값이 마이너스 80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언제까지 t가 10이 될 때까지만 따서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거 10 집어넣으면 y값이 지금 820이 나오거든.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극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80인 거고 1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820이 나오는 거지. 자, 20n과의 교점 개수 한번 세보자. 근데 중요한 건 t가 0일 때는 만나고 있긴 하지만 이때를 내가 세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출발하고 난 이후를 세는 거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어주면 한 번, 이 교점 여기 하나, 그 다음은 n이 1, 2, 3일 때 자, 3번 교점 몇 개씩이야? 3개씩. 그 다음 여기서 교점 2개. 여기는 n이 5일 때부터인 거지. n이 5일 때부터 쭉 올라가서 이때가 n이 41일 때까지. 그럼 5부터 41까지 n의 개수는 37개죠.
그 점도 한 개씩 생기는 거니까 37개의 점이 있겠다. 49가 나오는 거지. 550번. 궁금한 게 이 공을 자유낙하 시킬 때 t초 후 중심의 높이가 이건데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 공의 속도가 뭐니? 그럼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의 공을 한번 그려봐. 이렇게 중심이 여기 있겠지? 나와 있는 게 중심의 높이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알아야 돼. 근데 공의 반지름이 문제에서 0.5라고 나와 있거든. 여기는 이제 0.5m. 그리고 얘가 60도니까 확대해서 봤을 때 여기는 30도가 되겠지? 그럼 1대 2라는 비율에 의해 이 길이는 1m가 될 거야. 그럼 중심 높이가 1이 되는 순간이 궁금하다는 뜻이고, 계산해주면 t값은 2가 되겠죠. 그때의 속도가 뭐니?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h'2는 마이너스 10t고 거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지. 답은 1번. 551번. 시작점과 종료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때의 속도와 두 지점 사이 구간의 주행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한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라는 그 식으로 속도가 오버됐는지를 확인을 하겠대. 과속 여부를 확인을 하겠대. 그래서 그래프는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은 위치로 할게요. 여기 A, B, 그리고 A의 위치가 FA, B일 때의 위치가 이제 FB,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한 속도는 90km/s이고 구간 단속 구간이 6.6km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 6.6이라는 거지. 문제를 보면 운전자가 구간 단속에 걸렸어. 그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래. 얘가 블라블라 해갖고 단속 구간을 4분 만에 통과를 했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4분. 근데 단위가 현재 시간이어야 되지. 이게 90km/s니까 4분을 C로 고쳐 15분의 1C가 되는 거지. 그렇게 통과를 했대. 그래가지고 단속에 걸렸대. 생각을 해보자. 그럼 15분의 1분의 6.62 F'C가 되는 C값이 그 구간 내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평균값 정리를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걸 계산해주면 99가 나와서 90km/s를 넘어갔지. 그러니까 단속에 걸려버리게 되는 건 거야. 1번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했고 2번은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않고 구간 단속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구하래. 그럼 생각해봐. 얘가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인데 속력을 최대치로 내면 당연히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 근데 내가 낼 수 있는 속력의 최대치가 90이잖아. 거리 6.6을 90km/s로 달리면 가장 적게 시간이 걸리겠죠.